점차적으로 진행되다가 재작년에는 33명, 그리고 작년에도 33명. 여러분 33명이면 에이 그거밖에 안 돼요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단은 500여 개의 교회로 구성되어 있어요. 9,500여 개의 교회. 9,500여 개 중에서 86개의 교회만 이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전국에 86개 교회만. 86개의 교회가 전체 졸업생, 동장 포상자를 만들어냈는데 전체가 66명이에요. 전국이 66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 중에 절반이 저희 교회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년마다 이제 교육의 어떤 질과 그리고 상황들을 이제 저희 세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개발적인 설명, 큰 그림을 먼저 그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는 원래 정회원국이 126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9년도에 준회원국으로 들어가서 작년에 비로소 정회원국에 승격이 됐어요. 다시 말하자면 126개국, 우리나라보다 이미 이 포상제를 활발하게 하는 나라가 126개.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만한 나라는 대부분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황실 주도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뒤늦게 뛰어든 것이죠. 그런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성가족부 장관상,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 제일 잘한, 학교에서 제일 공부 잘한 친구가 무슨 상 받는지 아십니까? 국회의원 상장이에요. 국회의원 상장. 1등 국회의원 상장, 2등 동문회장, 3등 교장상,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일 공부 잘한 애가 국회의원 상장이라니까요. 근데 이 상장의 그 위격은 뭐냐면, 품격은 국무위원이에요. 국무위원 상장이라 이 말입니다. 장관상.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여파가 좀 커요. 그래서 입시 사교육, 특별히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우리나라만큼 이게 좀 파격적이고 힘이 되는 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뼈 빠지게 공부를 해도 1등이 될까 말까 안 돼. 1등 돼도 국회의원 상장인데, 이번 말이죠. 자신이 세워둔 목표, 그것들을 성취해내면 공부 제일 잘하는 정규 1등보다도 더 높은 품격이 국무위원 상장,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준다. 이건 너무 파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 준 거고, 그래서 진짜 이것을 가치를 제대로 실현해내는 그런 기관을 정부에서는 되게 크게 보고 포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여성가족부 장관상 인상을 받는다고 해서 이게 아명사 마패냐, 모든 대학을 다 통과하는 마패가 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공부 때문에 자신의 꿈을 제대로 못 이룬 학생에게 있어서는 이것만큼 자신의 가치, 이것만큼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만한 중요한 가치가 없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일례로 저희 아이들 중에 한 친구는 로봇공학과를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특목고회가 아니었습니다. 특목고회에서 1명 갈까, 2명 갈까, 3명 갈까 한 로봇공학과를, 왜냐면 로봇공학 자체가 별로 없거든요. 서울에 있는 쪽이나 특별히. 그런데 그 아이는 입학사정관제로 이 포상제 동장 이거 하나 갖고 들어갔어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도움이 진짜 실제적으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 이후에 이 상황이, 한국적 상황이 이렇구나. 그래서 2009년 이후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갔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동장 지금 수료자가 지금 동장 받은 사람은 전국에 8,000명, 청소년 중에 8,000명이고, 은장은 숫자가 적습니다. 500여 명, 6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고, 금장은 4년 지났는데도 12명, 지금 예장 통합측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슬슬 불안한 기운이 느껴지죠? 어렵나 보다, 이거 잘 안 되나 보다 생각이 드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자녀와 또 이 교육들이 어떻게 잘 연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한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진행하는 방식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동장, 왼쪽부터 중앙에 은장, 맨 마지막이 금장, 이런 순서입니다. 동장, 은장, 금장. 한문으로 하니까 좀 낮아 보이는데, 원래는 이렇게 영국에서 상장이 날아와요. 배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동장 파트 설명을 드리자면, 동장은요 3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3개월, 3개월, 6개월. 뭐냐면 신체 단련, 자기 개발 이런 걸 3개월씩 하고, 그다음 봉사 활동은 6개월.
동안 이렇게 열심히 수료하고 탐험 활동까지 하면 이 동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산술적인 의미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정서상 상황상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포함하면 최소 기한이 8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때 공부 안 하고 이거 할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제외해놓고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참석한다고 친다면 8개월 정도면 여러분 동장을 수료할 수가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출석을 잘했을 경우. 하지만 결석했다, 지각했다 하면 그 학생만 한 주, 두 주 결석한 날짜만 늦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기다려줬다가 이 포상 상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포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학생만, 결석한 그 학생만, 지각한 그 학생만 한 주, 두 주 늦어질 뿐이란 이 말입니다. 이거는 상을 못 받는 경우는 없어요. 다 받아요. 하지만 시간이 문제예요. 시간이. 근데 원래 이 포상제는 만 14세부터 만 25세까지예요. 만 14세부터 만 25세. 만 14세가 생일 지난 중학교 2학년. 생일 지난 중학교 2학년부터 사실은 그 대학 졸업 때까지 만 25세까지. 하지만 한국적 상황에서 입시사교육, 입시 입학사정관제의 한국적 상황에서는 청년들은 거의 하는 경우가 드물어. 보통은 다 청소년,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자, 계속 설명해 할게요. 그래서 동장은 산술적으로 8개월이면 받을 수가 있다. 결석 안 하고 8개월 정도면 받을 수가 있다. 그 은장은 뭐냐? 은장은 동장 받은 친구들이, 동장 받은 사람들이 6개월 각 영역별로 6개월씩 진행하고 탐험 활동을 했을 경우, 탐험 활동 2박 3일 2번 했을 경우에 은장을 받습니다. 이것도 역시 산술적으로 8개월이 지나야, 동장 수료하고 동장 포상 받은 후에 8개월이 지나야 산술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진다면. 자, 그럼 계산 들어가 봅니다. 내 아이가 중학생이다.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은장까지 갈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이다. 지금 예비 고1이다. 그러면 은장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금장은 그 코스가 다 1년이에요. 은장 받은 사람 포함 1년. 그래서 이거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이거나 중3만 한다면 산술적으로, 하지만 중2가 더 높겠죠. 어쨌든 금장은 전국에 12명, 이 12명은 거의 그 엠베서더 수준입니다. 금장총회라고 하는데 유엔총회처럼 나라마다 개최를 하는데 이 친구들 전체가 다 날아가서 거기 총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 금장한 친구들이 되게 다국적 기업에 많이 취업을 하고, 왜냐하면 그 가치를 이미 북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더 많이 잘 알아주기 때문에 이 3장의 가치를 얼마나 받기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해외 대학을 지망할 때, 여러분 해외 대학을 지망할 때는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추천서가 더 중요합니다. 추천서. 한국의 추천서 잘 안 받아준대요. 다 추천을 똑같이 해줘서 이게 뭐 변별력이 없고 다 잘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보통 이런 거 같이 가지고 가면 해외 대학을 지망해서 들어갈 때 아주 유리하다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장, 은장, 금장 진행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스텝이, 그렇다면 어떻게 동장, 은장, 금장을 시작하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지도냐면 설악산에 올라가는 지도예요. 설악산에 올라가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포상제를 통해서, 포상제 교육을 통해서 동장을 취득하는 방식은 다양해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프로그램. 그런데 창동 영광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은 한 명도 누락되지 않고 다 받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짜졌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거는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특목고들, 특별히 기숙사형의 특목고들도 많이 합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 인근의 중학교, 고등학교, 혁신학교라고 지명된 고등학교나 중학교가 있어요. 그곳에서도 충효단이나 RCY나 기타 등등 청소년 단체가 진짜 진행을 해요. 근데 이런 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육은 다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를 못 낸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다른 타 기관들, 타 16개 시군구에 있는 타 기관들과 더불어 학교에 있는 기관들은 여러분 학생들이 제대로 기록을 못 쓴다든지 이럴 때 제대로 피드백을 안 해줘요. 학생 탓으로 돌리고 그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살뜰하게 챙기질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수업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이 많지만 굳이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왜 선택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저희가 단연코 말씀드릴 건데, 해당하는 당해년도에 반드시 교육이 끝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상을 가능한 한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례로 저희도 저희 교회 근처에 을전중학교라고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의 추요단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중3 아이들 대상으로. 중3 아이들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중요한 건 1년이 다 돼가도록 한 명의 졸업생, 한 명의 동장 포상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나서 포상활동 기록, 보고서를 인터넷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잘 안 올렸고 그것을 봐주고 할 선생님들이 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한 명 한 명 하면 디테일하게 코치가 안 됐어요. 그럼 결국 그 피해를 고스란히 누가 받느냐? 학생들이 받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중3에서 고등학교 입학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입학해야 되는데 학교는 어려워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학생의 문제지 학교의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중3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애 지금 고등학교 입학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뒷정리를 안 해주고 이거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 교무부장 선생님께서 저를 불렀어요. 아, 교회에서 진행하신다면서요. 졸업생도 많이 나타나고 포상 수상자도 많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중에 이 아이들, 특별히 어렵게 못하는 친구들을 또 받아서 계속해서 아이들 수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희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 저희한테 왔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 안에서 기관 내에서 다 이 아이들 수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디테일하게 도왔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왜 교회에서 하는 포상제가 타 기관에서 하는 포상제보다 더 유리하고 더 좋냐? 왜냐하면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더 디테일하게 잘 봐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가 교인 자녀라고 잘 봐주는 게 아니라 교인 자녀가 아니라고 덜 봐주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것 없이 디테일하게 잘 봐주기 때문에 그 아이의 기록이나 그 아이의 사진이나 그 아이의 여러 가지 행적들이 반려되지 않도록 나중에 결과 날 때 발견하고 해서 당신 기록 안 받아줍니다. 추가로 몇 회 더 하세요. 이런 심사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더 자세하고 살뜰하게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포상제,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포상제가 유리하다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타기관의 수장이 교장 선생님이 이 자리에 앉는다 하더라도 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과물을 보면 알거든요. 저희 기관에 나온 졸업생들, 수상자들과 학교에서 나온 수상자들의 숫자가 다르다는 걸 보면은 대부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그 상황들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어서 그럼 뭘 배우나? 첫 번째는 자기개발 활동입니다. 자기개발 활동은 자기의 인격 표현이 늘어나는 걸 의미해요. 뭐 문학을 배운다든지 기술을 배운다든지 음악을 배운다든지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됩니다만 우리 그 창동 영광교회가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나중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뭐냐? 신체 단련 활동입니다. 신체 단련 활동은 신체적 기능 향상 프로그램, 신체적 향상 프로그램, 수영, 골프, 태권도, 야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의 가장 기초 체력 향상을 위해서 창동 영광이 준비하는 것 역시 있습니다. 그 다음 봉사활동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봉사활동 창동 영광이 준비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인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24시간 봉사하면 24시간 봉사한 게 여러분 1365 아시죠? 1365가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가 그 사람의 평생의 봉사 내역을 전체를 관리해주고 도와준다는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1365입니다. 안전행정부가 만든, 행정정부가 만드는 건데요. 여러분 일일이 봉사 시간들을 해당하는 기관에 이렇게 떼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컴퓨터로 일목요연하게 내가 초등학교부터 내가 작년이 되기까지 일목요연하게 봉사 실적을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1365입니다. 근데 1365에 여러분 24시간 봉사, 청동 영광에서 하는 봉사를 역시 24시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지금은 안 넣어드려줘요. 왜냐하면 지금은 작년 학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봉사활동 기록들이 새로운 봉사활동 기록은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월 16년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봉사활동 받으실 수 있도록 3월 이후로 24시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드립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럼 1365에서 여러분 자녀의 이름으로 로그인해서 출력 받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드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탐험활동입니다. 탐험활동은 1박 2일을 2번 해야 됩니다. 예비탐험과 정식탐험, 기본교육 포함입니다. 기본교육, 예비탐험, 정식탐험 이런 순서인데 그 중에 단 한 번이라도 빠지면 여러분 포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요한 건 저희 이제 탐험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날짜에 여러분 자녀들의 스케줄을 좀 맞춰주셔야 돼요. 아이들을 빠지잖아요. 그 시간이 빠지게 되면 우리 애만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례로 목동에 평강교회라고 있습니다.
목동의 평강교회에 어떤 한 아이가, 청소년 아이가 포상제를 했는데 나머지는 다 제때 진행했는데 교회에 따라서. 근데 그 아이는 특별히 해외 스케줄이 있어서 해외를 다녀오는 단계로 빠졌습니다. 사원활동. 그래서 걔만, 그 학생만 포상제 심사에 누락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도와줄 수 없냐. 그래서 저희 쪽 사원활동 쪽으로 세부계획서를 조정해서 변경해서 저희 쪽에 받아서 저희 쪽에서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사원활동은 혼자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최소 단위가 4명 이상입니다. 나만 빠지면 안 되고 내가 그 백업을 하기 위해선 친구 3명을 또 데리고 가야 돼요. 그 경비, 그건 누가 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원활동은 정해진 스케줄대로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규격화돼서 전체가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창동연구관이 준비한 프로그램에 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합숙활동은 특별히 금장 단계만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공장 단계이므로 지금 설명해 드리진 않지만 대개인 합숙활동은 그래서 해외로 많이 나갑니다. 해외. 그러니까 이 합숙활동과 타운활동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합숙활동은 내가 전혀 모르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활동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해외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게 해요. 청소년기에 중요한 경험 합숙활동을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야구부나 아니면 축구부에 가서 합숙활동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해외에 가서 이를테면 헤비타트나 해외 헤비타트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 헤비타트를 간다든지 이렇게 살아있는 집짓기 운동 같이 도와주는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데 금장은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그런 커리큘럼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런 구성은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금장을 신청할 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짤 겁니다. 창동 영광위성에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이제 그 프로그램에 맞출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겁니다. 검토해 주셔서 여러분 자녀 상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 프로그램 설명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학생들은 뭐 하냐? 학생들은 그러면 똑같이 학원처럼 수업만 듣고 끝나는 거냐? 이게 아닙니다. 첫 번째, 포상활동 기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매주마다 한 번씩. 이러면 7일 간격이 매우 중요해요. 7일 간격. 내가 빠졌다, 지난주 빠졌다고 해서 내가 한 2, 3일 만에 한 번씩 찍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식적 레코드, 국제적인 공식적 레코드는 딱 일주일에 한 번만 활동한 것을 기록으로 인정합니다. 월요일하고 화요일하고 주일에 했다. 그러면 월, 화, 주일 3개 중에 공식 기록은 하나만 들어가는 하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활동이 진행되는데 중요한 거는 객관적 사실을 5, 7줄을 써야 돼요. 학생이 자기 개발도 이거 써야 되고 봉사활동도 이거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체단련 활동도 하고 나서 이걸 써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어렵죠. 그래서 이걸 누가 해주느냐? 창동영광교회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동영광 이거를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는 너희를 알아서 가서 하고 합니다. 그 부모도 모르죠. 애도 모릅니다. 여러분 1시간만 지나면 애들이 기억할 것 같아요. 그 활동들을 몰라요. 그래서 보통 기술한다는 게 뭐냐면 프로그램을 하니 매우 좋았다. 너무 즐거웠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그 내용을 보고서 심사하는 심사관들은 심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1시간 동안 내가 뭘 했지? 어떤 경과를 거쳤지? 1시간 동안 하면서 이 아이가 안 했을 때보다 했을 때 얼마만큼 성취감이 들었지? 진보가 일어났지? 모르는 거예요. 좋았다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 아이는 눈물을 머금고 달력 추가로 3회 더 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창동 영광에서 준비하는 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이런 거 미리 다 잡아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주냐? 당일날, 주일날 실시할 건데 저희는 주일날 실시하게 되면 주일날 밤 11시까지 다 아이들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만약에 까먹어서 못 쓰게 되면 임시저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학생 아이디를 잡아준다 이거거든요. 그 학생이 주중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 아이가 그 기록을 누락하면 공식적으로 국제적으로 그 활동이 누락되거든요. 이를테면 주일날 활동이 있는데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그 기록을 안 쓰잖아요. 아무리 활동이 첨가해도 그 기록은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유효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록을 안 남기기 때문에. 그 기록은 일주일에 서버가 닫혀요.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지난주 주일을 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 오전 5시에 내가 시간 5시 쓰려고 해서 들어가 보면 서버가 닫혀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왔어도 그건 안 온 것처럼 돼버립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관리해 주느냐? 창동 영광이 관리해 주는 거죠. 물론 이제 부모님도 같이 관리해야겠습니다만은 최종 책임자로서 교육을 책임하는 책임자로서 그걸 담당해 주는 대부분 이걸 담당해 주지 않아요. 학교나 다른 기관들은 되게 이거를 부모에게 위임한다거나 혹은 자녀에게 100% 위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심사를 보니 저렇게 유효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안 올려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몰아서 올려고. 몰아서 올려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만 인정해요. 그러니 추가로 몇 줄 더 해야 됩니다. 마지막.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관리를 잘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매주마다 쓰는 게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 포상활동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건 매달마다 쓰는 거. 다시 말해서 사회활동을 하고 나서 쓰는 겁니다. 사회활동을 하고 나서 쓰는 거. 사회활동하고 나서 쓰는 거는 그러면 매주마다 쓰는 거랑 무슨 차이가 나느냐? 이거는 지난 4주간에 했던 활동들을 약수를 해줘야 돼요. 이를테면 내가 첫째 날은 뭐 만들고, 둘째 날은 뭐 만들고, 둘째 주는 뭐 만들고, 셋째 3회 때는 뭐 만들고, 4회 때는 뭐 만들었다. 종합해서 보니까 한 달 동안 해보니까 안 만들었을 때보다 굉장히 내가 가치 있는 시간을 보냈다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느껴졌고 큰 성취감이 느껴졌다. 이렇게 쓰는 것을 포상활동 보고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더 세부적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실예를 들어서 저희 기관에서 직접 포상 승인이 난 아이의 포상활동 보고서 내용들을 쭉 회담하면서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저희 창동연구원에서 다 준비할 예정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부모님들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아 이게 애들만 보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국제적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규칙에 누락되면 우리 아이 못 받을 수도 있구나. 늦어질 수 있구나. 이걸 기억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되고 중요한 건 사진 첨부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 매주마다 쓰는 사진 첨부가 안 들어가는데 이거는 사진 첨부가 들어가요. 한 달 동안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떻게 프로그램 진행했는지 개인의 얼굴과 단체 상황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1회 사회 활동이 1월에 있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반팔, 여름 사진이 다 붙어있어. 그러면 이것도 그 심사 기준상 이것도 발령, 다시 해보세요 이걸로 간다 이 말입니다. 아니 누가 보더라도 이 활동 일시가 1월인데 반팔 입고 전부 다 반팔 입고 환하게 웃고 있어요. 아,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학생이 잘못 올렸든지 아니면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다. 심사 기준은 이렇게 나갑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것조차도 관리를 이제 학생들이 잘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준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부적 내용은 잘 못 들어요. 사실은 실행하는 운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럼 심사 기준을 잘 아시겠죠? 심사 기준. 자, 심사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단계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지도해 주는 사람, 여러분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바로 포상활동 담당자예요. 포상활동 담당자, 코치, 티처, 이 그룹이 바로 포상활동 담당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포상 담당관이에요. 포상 담당관은 교회의 전도사님이나 혹은 뭐 부장님, 선생님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포상 담당관. 그리고 포상 감독관은 저희 총회 교육자원부 간사님을 포상 감독관, 그 총회 대표, 그 운영기관의 대표를 포상 감독관이에요. 여기에 한 자락이 빠졌는데 감독관과 담당관 사이에 누가 있냐? 포상 심사관이에요. 심사관. 이 심사관들의 심사를 하는 거죠. 심사관. 우리 총회 예장 통합 측 심사관은 총 5명이 있어요. 2명은 총회 교육자원부 간사님 2분이시고 나머지 전국에 3명이 있습니다. 심사관. 그 전국의 3명 중에 1명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 33명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 기관에 오는 많은 학생들의 자료들이 다 나머지 심사관한테 가고요. 전국에 있는 다른 교회의 아이들의 실제 심사 기록들이 저한테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저한테 오는 사람은 참 나 유리하겠죠? 유리하겠죠? 네. 저는 알거든요. 왜냐하면 심사관도 해본 분이 있고 안 해본 분이 있어요. 동장을 교육을 시켜본 분이 있고 안 해본 분이 있고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안 해본 분들은 아주 정말 냉혈하게 심사를 하세요. 무조건 뭐 해라 이런 식으로. 근데 가르쳐본 사람은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아요. 그 아이가 일부러 그렇게 쓰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어휘력이나 문법적 실력이 그렇게 수려하지 않다는 걸 다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매몰차게 하지 않거든요. 아, 그래 노력했구나. 정말 잘. 이거는 포상제 말 그대로 학생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야, 너 그것밖에 못 썼어? 야, 너 안 되겠다. 이러려고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래서 그 정신에 입각해서 되도록이면 학생들을 살려주고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심사를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심사를 자체 심사도 거쳐서 진행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심사 기준을 더 세세하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심사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볼까요? 그 심사 기준은 만 14세 이상이어야 돼요. 만 14세 이상. 중학교 2학년, 생일 지난 중학교 2학년 아니면 포상제가 공식적으로 레코드가 안 잡혀요. 네,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나이를 먼저 보고. 두 번째는 7일간의 기간을 꼭 봐요. 7일간의 기간. 한 포상활동이 이루어진다면 그 기간 일주일을 봅니다. 중간에 주일날 사이에 여러 번 껴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무효한 거고 무조건 7일 간격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꼭 본다는 사실. 두 번째는 기록 내용을 봐요. 기록 내용.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터넷 용어, 유유, 크크크 이런 거 다 결격 사유예요. 다시 쓰라고 합니다. 한번 더 하라고요. 그리고 아니 왜 이렇게 요즘 애들이 되었다 받침을 할 때 시옷 발음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되었다 쌍시옷 발음 받침이거든요. 쌍시옷 받침인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되었다가 시옷 받침이 아니라 쌍시옷 받침인데 다 그렇게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논술 이런 거 다 준비해 줍니다. 저희가 맞춤법 교정까지. 이거 얼마나 좀 좋은 프로그램입니까, 진짜. 진행이 뭐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객관적 사실 진술 그리고 이제 내 주관적 내용들이 잘 진행되었는지를 체크리스트에 따라 저희가 잘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포상제는 본인이 성취감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난 성취감 전혀 들지 않아. 내가 이거 왜 정말 쓰레기 같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지만 그거는 포상제 정신과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걸 쓰게 되면 한 주 더하게 시켜요. 원래 칭찬입니다. 그런 점을 기억해서 되도록이면 그 아이가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내가 매주마다 세부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줄넘기를 예를 들자면 내가 줄넘기 오늘 500개 한다. 누적 개수로. 한 번 할 때마다 20개씩 여러 번 하겠죠. 500개. 500개 딱 맞췄을 때 그런 성취감. 이게 작은 성취감을 경험해서 중간 성취감, 큰 성취감 이렇게 점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근데 줄넘기 하다가 얘가 1등 했어. 가장 빨리 했어. 야, 너 잘했다.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혼내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혼내려는 프로그램. 자기가 목표한 것들을 이루게 하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성취감이 드는 거예요. 누구나. 내가 목표한 걸 내가 성취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한 시간이 넘어도 성취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승인, 당신 포상, 승인 이유. 그러면 이 친구는, 이 학생은 12월에 있는 포상식에 포상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럼 학교에 공문이 나가요. 이 학생을 분별 처리해주세요. 왜? 포상식에 여성가족 장가상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분별 처리 공문이 나갑니다. 두 번째, 유보. 기록이 미비해요. 맞춤법이 좀 그래요. 내용이 부실해요. 이런 경우 다 유보입니다. 다 유보. 말이 좋아 유보는 사실상 반려예요. 사실상. 그리고 반려는 뭐냐? 아예 더 해보세요. 아예 저는요 24번 더 해보세요라는 얘기 들어본 적도 있어요. 저희가 맨 처음에 기획할 때는 영어 성경도 한번 해봤어요. 영어 해봤거든요. 근데 영어는 단순 암기식의 단어를 외우는 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줬지만 그러니까 룰북에 그게 있대요. 근데 저희는 몰랐죠. 1시간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근데 봤는데 분명히 15분 이상 단어 테스트를 해야 뭐 영어가 진행될 거 아니에요. 사실 말해서. 그런데 이건 전체가 다 반려가 나와요. 왜? 15분 이상 단어 암기가 들어가고 단순 반복 암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학생이 자기의 발표는 전체 반려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가 해당하는 학생 부모님 얼굴 어떻게 받겠습니까? 학생 얼굴도 어떻게 받겠습니까? 얘야 나와야 한다. 올라가고 달려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24번 했는데 그걸 다시 하려고 하니 어떡하겠어요? 정말 저희도 너무너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동장을 다시 은장을 끌어당겨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은장 수상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정말 눈물의 스토리입니다. 지금 담당이 말을 하지만 그게 내 자녀라고 생각해보세요. 난 하늘이 노래집니다. 6개월 뒤에 받을 줄 알았는데 1년 더 몰라요. 어쨌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중간 필터링을 왜 해준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필터링 해준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전체가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세부적인
자, 세부적인 걸 한번 볼게요.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영광 첨포도 하고 싶은데 언제 하냐? 2월 8일 주일부터 2월 8일 주일. 2월 8일 주일부터 매주 진행되는데 여러분 기억해주세요. 뒷장 넘겨보시면 3페이지 제가 설명 다 드렸고 4페이지 설명 다 드렸는데 포상 내역 안내 여러분 네 국제 포상협회 인증서 이게 바로 영국에서 날라온다 이겁니다. 영국 황실에서 인증서 날라오고 여성가족부 장관 포상 인증서 우측에 기록되어 있어서 여성가족부 장관 누구누구 김희정 뭐 이렇게 날라옵니다. 그리고 포상협회 배지 보셨죠? 네 배지 이렇게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6월 말에 24시간 봉사실적 받을 수 있다. 그럼 프로그램은 뭐냐? 동장 프로그램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포토샵 강좌와 캘리그라피 이게 자기개발로 두 강의를 준비했고요. 봉사활동으로는 할리갈리 만들기로 준비했고 신체 단련은 줄넘기 위대합니다. 줄넘기 네. 집에서 절대 할 수 없는 운동 줄넘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주마다 진행을 할 예정인데 두 장 봐주세요. 세부 계획이 중요합니다. 세부 계획 시간표를 봐주시고 첫 번째 다음 활동 국토 순례 도보 이렇게 보세요. 4대강 국토 종주 자전거길을 도보로 이동하여 능내역 양평 군림미술관 이포보부관 인증 스탬프 3개를 획득하기 도전. 그러면 이렇게 객관적 지표가 있는 것을 성취해야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능내역 양평 군림미술관 이포보부관 각각 인증 스탬프를 찍어야지만 이 학생은 탐험 활동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식 탐험에 6시간, 7시간 이상씩 활동 시간이 있어야 돼요. 7시간 이상씩. 식사 시간 포함해서. 그래서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1박 2일은 텐트 치고 진짜 정식 탐험에서 야영처럼 준비해보고 정식 탐험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1박 2일 야영 활동하면서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수련회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탐험 목표, 5억 목표를 두고서 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라서 여러분 이날 저녁에 뭐 기도회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 친구들 중이나 혹은 여러분 다른 친구들 중에 기독교인이 아닌 친구라 할지라도 이런 포상제 성취 목표나 이런 의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언제든 데리고 와도 상관없어요. 이 기회 같이 교회 프로그램 동참시키게 해서 관계 전도에도 상관없거든요. 언제든지. 네. 걱정하지 마시고 데리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데 4명이 한 조로 4명, 5, 6, 7 이렇게 한 조가 됩니다. 남녀 구성해서 보는데 중요한 건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주 잘 짠 게 그 남자 여자 상관없이 가장 체력이 약한 수준에 맞춘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네, 가장 체력이 약한 수준으로 킬로수로 봤을 때도 아주 정말 잘 맞추신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잡으셨고 자기개발 활동 2가지 활동 중에 하나를 획득하게 하면 됩니다. 하나는 캘리그라피라고 해서 손글씨 쓰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옆에 포토샵을 해서 양쪽 다 전시회를 해야 마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이거 사실 뭐 백화점 문화 강좌처럼 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나중에 직업이나 연결돼서도 좋은 경험을 해줄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뒷장을 넘겨주시면 예, 드디어 나옵니다. 줄넘기 몇 개 하느냐. 여러분 줄넘기 놀라지 마십시오. 늦어갑게 11,000개, 11,000개, 14,000개. 이게 예입니다. 예, 놀라지 마세요. 예입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기초 체력을 측정해서 여러분 자녀에 맞추어서 이제 진행을 하겠죠. 무작정 너는 남자고 너는 여자니까 무조건 이만큼 해가 아니라 기초 체력을 확인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참가하는 청소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놀라지 마십시오. 이는 소머즈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기초 체력을 향상시키는데 이렇게 준비하겠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오른쪽 봉사활동. 여러분 봉사활동은 특별히 여러분 해외 저개발 국가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해외 저개발 국가가 어디냐? 동남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이라 하면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감비아나 가나 같은 지역을 가리키면요. 그중에 도심이 아니라 더 낙후된 지역을 가리켜요. 여러분 이게 또 공신력 얻기 위해서 아시겠지만 이제 이 프로그램 왜 이제 해외 저개발 국가 아이들을 위해서 하필이면 할리갈리냐? 그럼 해외 저개발 국가를 위한 국제 NGO 단체들이 뭘 많이 하냐면 식량 키트 만들기 이런 걸 많이 해요. 사실은. 그러면서 동시에 뭐 비니, 머리에 쓰는 비니라든지 아니면 퀼트, 부스코 같은 걸로 장난감 만들어서 이런 걸 하는데 진짜 수혜국 이걸 수혜를 받는 나라의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빈도수가 높지가 않더라고요. 머리 뭐죠? 90%는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창의적이고 재미있고 행복하실 수 있을까? 맨날 식수 들어
서울에서 수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막 이런 아이들인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 재밌게 놀 수 없을까? 그래서 생각하는 게 할리갈리예요. 여러분 할리갈리 알겠지만 직접적 재산권이 있습니다. 카피라이트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여러분 이거는 상품화가 돼서 판매가 되면 이제 발생하는 법적인 분쟁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원래 크기보다 절반 사이즈로 줄여서 만들었고, 두 번째는 이게 구호물품이다. 자원봉사로 만들어져서 현장 시장 마켓에서 이제 판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만들었다는 그 편지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그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정보를 듣게 되어서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두 사람이 하나씩 한 세트를 만드는데 할리갈 세트를 만들어서 종이랑 영어 편지랑 같이 넣어서 그래서 담당하는 배송을 누가 맡아주느냐? 배송은 여러분 기아대책이라는 팀 아시죠? 기아대책이라는 팀과 MOU를 맺어서 기아대책 팀이 전령다 컨테이너 해외 배송을 맡아줬습니다. 그래서 한 달은 캄보디아, 한 달은 라오스, 한 달은 인도네시아 이런 식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집화물들이 해당하는 곳에 떨어지게 되면 지역에 있는 코디네이터들이 올라와서 해당하는 것을 들고 해당하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부족들에 건네주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 영어 편지는 창의력 있게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예문이 있어서 여러분 학생들 어려워하지 마세요. 예문이 다 나와 있어서 본인의 이름 영어로, 본인의 SNS 계정이나 이메일만 영어로 쓸 수 있도록만 해놨어요. 딱 그렇게만. 그런데 막 거기다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든지 나쁜 놈들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메시지를 넣게 되면 세관에 걸리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것만 인정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가치지향적이에요. 하천 쓸고 닦는 것은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국내에서 장기적으로 해외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활동입니다. 여러분 해외봉사 뭐 다 경험해 보시겠지만 해외봉사는 왔다 갔다 비행기 타는 시간과 해외에서 잠자는 시간을 빼면 실제로 해외에서 봉사하는 시간이 그렇게 드물어요. 그런데 국내에서 단기적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 나중에 해당한 해외 저개발 국가 아이들이 인터넷 인프라 상황이 생겨서 인터넷으로 만약에 진짜 이메일을 보낸다면 그거야말로 해외 펜팔 아니겠습니까? 해외 펜팔. 그 아이들에게 저 먼 코리아라는 북동 쪽에 있는 나라가 나라의 아이들이 이렇게 보낸다는 게 얼마나 그 아이들의 인생을 더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겠습니까? 그걸, 그 마음, 그 가치, 그걸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봉사로서. 물론 봉사 실적 24시간 받지만 그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치지향적으로 했어요. 왜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를 받으시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가치지향적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 상관없어요. 돈 안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정말 수업을 입학사정 받는데 교수님들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여성가족 장관상 받았대요. 네. 너 무슨 프로그램 했어? 그분들은 다 알아. 외국에서 공부했던 분들이라서 포상자가 뭔지는 대강 알고 있어요. 그럼 물어봐요. 프로그램 뭐 했어? 자기개발 뭐 했어? 영어 성경을 읽었습니다. 타운활동 뭐 했어? 수련회 갔다 왔습니다. 이런 거라. 너 뭐 했어? 봉사해. 해외 저개발 국가 아이들 할리갈리 만들기 영어편지서 보내줬습니다. 타운활동 뭐 했어? 국토순례도 도전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가 인증 스탬프 찍어가면서 제가 한번 직접 우리 땅 네버를 밟아봤습니다. 이런 거랑 다르죠, 이거랑. 이게 이제 학생기록부에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런 가치예요, 이런 가치. 교수님들이 누굴 뽑는지 아십니까? 성적 좋은 애 뽑는 거 뽑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적 좋은 애 뽑아도 그 아이가 우리 학교 안 다닐 거라는 건 교수님이 더 잘 아세요. 이 학과에 내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라고 강렬한 의지를 보여주는 학생, 그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피력하는 학생, 그런 똘똘한 학생을 뽑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로봇공학과, 그 아이가 어떻게 갔겠어요? 특목고 애들도 못 가는 게 로봇공학과예요. 근데 그 아이 간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자기는 로봇공학을 공학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인류가 특별히 대한민국 사회를 좀 더 진보시키고자 하는 마음과 더불어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로봇공학을 가기 위해서 단순히 그쪽만 준비한 게 아니라 인문과학적으로 이런 거 준비해서 나의 인성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수님들이 그 얘기를 브리핑을 들으시고 감격하신 거예요. 그래,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인재를 우리가 뽑겠다. 널 선택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가치를 실현시킬 만한 아이를 기르는 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들었던 모든 교육들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평가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뒷점 보시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회비가 나타나요. 회비
여러분 그 여성가족부가 상장을 주긴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교육비를 대주진 않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다 이것들을 자기 비용을 원칙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각 기관마다 내용이 다르고 회비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준비했어요. 공장 가입비 심사 및 이거는 뭐 고스란히 인터넷으로 포상시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비용들은 여러분이랑 저희랑 똑같습니다. 이 비용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가 해주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의 행정적인 어려움들을 덜어주는 거예요. 네, 중간에 막 서버가 닫혀가지고 막 결제가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고 막 이런데 원스톱으로 다 해결해 준다는 점이 있고요. 봉사활동 재료비, 자기개발 감사비, 파업활동 경비 가장 잘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청소년부가 지원을 합니다. 교회가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지원해서 진행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비용은 저희 수원성교회랑 똑같습니다. 수원성교회도 이렇게 하거든요. 똑같이 은장은 50만 원, 공장은 40만 원 진행을 하고 있고 납입 방법은 한꺼번에 주셔도 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10만 원씩 급납하시는 방향이 기본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계좌이체 방식은 추후에 공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해서 퀄리티 있는 그런 교육 이렇게 준비해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궁금한 사항들을 Q&A 형식으로 먼저 준비했어요. 1번 보시면 교회 다니는 애가 몇 명이고 과연 이게 의미가 있냐?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브릿지 사역이라고 해서 지역사회에 연관되는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꼭 강조하고 싶어요. 저희 이제 수원성교회를 예를 들자면 저희는 지역에 있는 검정고시 대상자 아이들 그리고 학교에서 이 아이는 진짜 어렵다. 학교폭력위원회로부터 회부받아서 학교 나오지 마라. 중학교는 여러분 퇴학이라는 게 없어요. 강제 전학이라는 게 있을 뿐입니다. 강제 전학.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는 거예요. 검정고시 돌리고 검정고시라고 해서 도와주고 이런 프로그램 파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갖고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고 두 번째 자 위상강화 구체적 신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학교장 선생님께서 너무 좋아하세요. 학생도 좋아하지만 왜? 그게 그 학교의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학교의 업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포상제가 왜 필요한가요? 입시 서열 중심적인 입시제도의 폐해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국회의원 상태가 더 높은 국민의 성장 취득할 수 있다는 점 보완할 수 있는 정책 필요한다는 점 4번 인적 인프라, 포상 담당관, 포상활동 담당자 이렇게 있다는 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학부모 총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학부모 총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 지금 교육활동 중에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에 있고 우리 아이가 쓰는 상황이 어떤 수준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바램은 학부모 총회 때 첨삭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자기 자녀 혹은 다른 자녀의 첨삭 그 학생들이 이제 인터넷 기록으로 올렸던 것들을 이제 그 문법에 맞춰서 혹은 용례에 맞춰서 제대로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첨삭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준다면 이게 얼마나 귀중한 사역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 총회에 대한 공지는 추후에 참가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따로 이렇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마다 부른다는 건 아니고요. 이를테면 전체 8개월 중에 뭐 9번을 부르는 거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상제와 교회 학교와 연결 브릿지 역할이다. 무슨 점 기억해 주세요. 출석 학생들을 제자와 예배로 자리로 나오게 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전반적인 설명을 마쳤습니다. 전반적인 설명을 마쳤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참가 신청서를 이렇게 받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참석하신 분들은 이걸 작성해 주셔서 뒤에 이제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그러면 전도사님께서 이 해당하는 학생의 아이디랑 멤버가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일괄적으로 준비를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렵지 않게. 집에서 회원 가입하기 되게 힘들어요. 여기서 많이 진이 빠지거든요. 그리고 또 세무계획서라고 해서 세무계획서도 막 올려야 됩니다. 여기서 진이 많이 빠져요. 도저히 못해먹겠다. 인터넷 기록 안 되고 힘들다. 여기서 많이 힘을 잃는데 그런 부분을 도와가면서 진행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참석하시고 싶은 학생이나 혹은 학부모님께서는 자녀 이름들을 자세히 명기해 주시고 중요한 건 자녀의 동의가 꼭 있어야 돼요. 자녀의 동의가. 안 해면 안 할 거야. 야,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말짱하니 말짱하. 왜? 애가 나올 거거든. 애가 막 입이 붙어가지고 말이죠. 무슨 백약이 무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자녀분과 상의해 주셔야 돼요. 자녀분과 상의해 주셔서 자녀가 동의를 얻고 야 8개월 걸린다더라. 야 너 할 수 있겠니? 동의를 꼭 얻고 그리고 만약 또래 10달이 없으면 또래 10달까지 같이 한번
동참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세요. 친구도 그래. 친구 없어 못 간다고 그래서 우리 친구 누구랑 갈까? 그래. 현실랑 할까? 같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이렇게 안정감 있게 교육을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보통 한 일수가 한 20명, 25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처음이라 성능응답 영광 처음이라서 한 15명, 20명 정도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그 에티를 좀 벗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받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이게 너무 늦어지면 곤란합니다. 이게 또 막 이게 부정 끼고요, 막 3월 진행되죠. 그럼 정신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미리 빨리 사전에 빨리 신청을 해주셔야 그래야 저희도 준비를 해서 타다닥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의 및 응답 질문을 받겠습니다. 궁금하죠? 네. 예, 여기 그 3페이지 보니까요. 네. 농장이 6개월에서 3개월이면 네. 농장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신 8개월이 필요하다고 해서 좋은 지적입니다. 네. 3페이지 밑에를 볼까요? 다 같이 보게 되면 여러분 보시면 봉사활동 3개월, 자기개발 3개월, 신체단련 3개월, 탐험활동 이렇게 있는데 이것만 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맨 밑에를 하나 더 보시면 참가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더 선택해서 추가로 3개월을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개월 다 하되 이 중에 하나를 더 선택해서 3개월을 더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그럴 거라면 봉사활동을 추가로 3개월을 선택해서 봉사활동 실적을 주자 이런 방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합계가 어떻게 되냐면 봉사활동은 6개월, 자기개발 3개월, 시단련 3개월, 탐험활동 그대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매주 했을 때 얘기예요. 매주. 제가 말씀드린 건 중간고사 여러분 자녀들이 5월에 있습니다. 기말고사 여러분 7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그럼 시험 대비 때문에 학원이나 또 과외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라 할 수도 있겠지만 자녀들의 성적이나 상황을 봐서 저희가 어쨌든 그거 배려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기간 두 주를 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원래 6개월이 돼야 하지만 8개월이 걸리다더라. 이걸 생각한 거죠. 백업체가 포함해서. 그래서 늦어도 8개월이면 다 끝나겠다 생각이 들어서 설명드립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뭐 궁금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이 개발 시간 동안에 자기개발과 신체 개발을 겸해서 같이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희 프로그램이 1시간씩 단독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개발 1시간, 신체 단련 1시간 이렇게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지적한 거는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3개월을 먼저 하면 자기개발이나 신체 단련 활동 먼저 끝나겠죠. 먼저 끝나고 이제 그 3개월이 지나면 4개월째부터는 봉사활동 1시간만 하러 오면 되겠죠. 그것만 추가로 3개월 더 하는 거니까. 그런 거니까 지금은 처음에는 3시간씩 쭉 진행되겠지만 1시간 따로따로 분리해서 한꺼번에 뭉뚱그려 할 수는 없고 단독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캘리그라피 하면서 줄넘기도 해야 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는데 이걸 다 묶어서 1시간에 3개를 할 수는 없고요. 단독으로 1시간 끊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3시간이 필요합니다. 3시간이 필요한데 중요한 건 캘리그라피를 하든 아니면 다른 포토샵을 하든 어쨌든 3개월이 끝나고 그리고 나머지 신체 단련할 때 줄넘기 3개월 안에 끝나기 때문에 그게 이제 4개월째 때부터는 1시간 봉사활동만 1시간 하는 걸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잘 짰다는 이유가 그때쯤 되면 이제 중간고사 시즌이거든요. 그때쯤 되면 봉사활동만 하러 오면 된다 이겁니다. 1시간씩만 하러 오면 된다. 그래서 아주 잘 짰다고 했습니다. 네네. 네네, 좋은 지적입니다. 그 결석이나 지각에 대한 그 규정을 저희 교회를 예를 들자면 저희는 4회까지 백업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4회까지. 예를 들면 교육이 전체 이를테면 12회차가 있다. 3개월 12회차, 4주간이니까 12회차가 있는데 내가 이제 4번 정도, 12번 중에서 4번 빠지는 걸 맥시멈으로 잡아서 4번까지는 수업하는 선생님이 백업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놔서 백업을 준비해놨어요. 백업이란 게 뭐냐면 12회차 종료일자 뒤에 4번 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빠진 아이들이 대상을 들어서 개별적으로 빠졌으니까 다르겠죠. 교육의 커리큘럼상 좀 다를 겁니다. 어떤 이는 3회 때 빠진 애도 있고 6회 때 빠진 애도 있고 7회 때 빠진 애도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 세부 계획이 다를 겁니다. 그 차에 빠진 아이들이 다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사회까지는 백업이 될 수 있도록 이 기관에서는 도와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누락되지 않고 전부 다 포상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상신할 예정이 있습니다. 근데 사회가 넘어간다. 아, 그럼 좀 어렵겠는데요. 그러면 안 해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말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되도록 포상제 일정의 스케줄에 맞춰 주십사. 왜?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도 빼주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도 빼주니까 가능한 한 포상제 스케줄에 맞춰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죠. 좋은 시작. 네, 궁금한 점 마음껏 질문하시죠. 네. 4페이지에 네. 아까 무슨 말씀해 주신 대로 교회에서 학생들 기록하는 걸 관리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네네네. 그 관리해 주신다는 말이 대신 써주신다는 말이 있지 학생들 직접 아. 쓴다는 말이 있지. 네. 그리고 맨 밑에 4페이지 맨 밑에 마지막 시간에 4시 10분부터 4시 30분까지 포상활동 기록을 예액 제출한 뒤 해산한다. 그러면 제출한 거는 교회에서 해준다는 말이 있죠. 그걸 명확히 좀. 아, 네, 좋은 지적입니다. 네.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좀 불분명하게 설명을 넘어갔는데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포상활동 기록이나 포상활동 보고서를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줍니다. 저희가 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언제까지 써야 되느냐. 주일날 저희가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오후 5시까지 진행을 하는데 주일날 밤 11시까지 꼭 쓰게 할 예정이에요. 11시까지. 근데 이게 처음에 이게 잘 적응이 안 돼서 집에 가면 다 까먹고 부모님도 쓰게 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저희가 낸 묘안이 뭐냐면 5시에 수업 다 끝나면 여기서 교회에서 컴퓨터로 다 자기 이름에 맞춰서 자기가 다 등록하게 하고 집에 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 이 말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집에서 다시 그 아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혹은 부모님이 썼냐 안 썼냐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시도록 도와드리겠다는 거. 좋은 지점입니다. 그걸 제가 놓쳤네요, 설명을. 그래서 각 학생들은 5시에 다 끝나면 A4를 다 받아서 일단 자기개발, 신체자료, 봉사활동, 오늘 했던 것들을 각각 객관적 진술, 1시간 동안 뭐 했나, 어떤 순서대로 뭘 했나와 중간장 느낌을 기술할 겁니다. 그걸 다 쓰고, 다 쓴 친구들, 맞춤법 봉사를 그걸 하고 나서 교육자실에 컴퓨터가 되었을 때이고 또 노트북도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부터 가서 이제 그걸 입력하고 어떻게 저장하는지를 알려준 다음에 그 순차적으로 선착순으로 보낸다는 의미였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의미였고요. 이게 잘 되면 집에서 하게끔 하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창동 연강에서 정해진 날짜를 보겠죠. 원래 의도는 11시까지 본인이 올리고 11시까지 올리지 못하게 되면 그 학생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그 학생 이름으로 임시조장을 잡아줄 예정까지도 생각해 놨어요. 그 학생의 기록이 누락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편의를 봐주기로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했으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그냥 인터넷 올리기 하는 게 더 낫겠다. 집에 가서 또 시간 언제 있냐고. 그게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좋은 점. 그럼 그걸 계속적으로 한다는 건가요? 네, 일단은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원래 계획으로는 그렇게 하면 4주 정도 하다가 5주차부터는 집에서 하려고 할 예정인데 지금 말씀은 계속 하게 하는 게 낫겠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이제 아이들 상태가 그럴 수 있거든요. 나 충분히 이해돼요. 집에 가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다 그런 영감들, 받았던 어떤 감동들을 놓치고 집에 가면 좋아서밖에 쓸 게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해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운영의 묘로 저희가 이제 청정영감쪽에서 준비하면서 놓치지 않고. 네. 네, 또 설명드릴게요. 동장과 은장을 결석하지 않는 차원에서 스트레이트로 할 경우에 과연 얼마만큼의 경과 시간이 필요하냐 지금 먼저 하셨잖아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동장은 말이죠. 이를테면 지금 시작해서 8개월 안에 끝날 수도 있잖아요. 산술적 6개월이면 끝나니까 실제로 해서 한 달간의 심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2월에 시작한다고 하면 6개월, 7개월 잡아서 9월에 끝난다 치고 한 달간 심사 기간 개별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 친구는 10월에 끝나겠죠. 10월에 끝나면 11월 한 달 지나서 바로 상장을 우편 배송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우편 배송. 그럼 12월에 받는 건 뭐냐? 그건 전체 세레모니. 전체 세레모니로 포상식을 크게 하는 거고 원래 규칙상으로는
본인이 포상 승인이 떨어진 이후로 한 달 이내에 반드시 우편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보상 때문에 사실 보상 때문에 받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걸 받으면 포상 승인 떨어진 날짜로부터 다시 은장을 도전할 수 있어요. 다시 은장 바로 포상 시기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포상 시기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바로 은장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만약 진행이 된다 한다면 지금 들어가면 내년도 한 7월 내년도 6월, 7월 정도면 은장까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술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금장까지를 이제 물어보시는데 지금 이제 동장, 은장은 이렇게 진행될 예정인데 금장은 다시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동장을 진행한 상황이 아니어서 만약 하게 된다면 똑같은 거를 동장, 은장 같이 할 수 없거든요. 은장은 좀 더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또 금장은 또 색다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할 거고 원래 의미로 따지자면 은장, 동장, 은장, 금장 모두 다 학생이 자기가 배우고 싶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제안서로 내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 보신 세부계획서 내용처럼 나는 이번에 동장 이거 하지만 김장은 내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나는 그러면 자기개발은 플룻을 배울 거다. 플룻은 이를테면 사회의 한 곡씩 끝내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기타를 배우겠다. 이렇게 제안서를 내면 그러면 이제 각 기관들이 받아서 그래 너 이거 한번 해봐라 하고 승인해주면 이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통합 형식의 중그룹 이상의 그룹 형태의 이제 이런 것들은 차후에 이 기수가 끝나면 결정이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청동 영광이 진행하는 건 1기와 2기로 부분에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여러분이 1기수입니다. 2기수 여러분 잘한다면 2기수가 올해 안에 또 한 번 진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 나이 때문에 참석한 친구들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 있고 첫 해 이걸 몰라서 못한 친구들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일기수를 특화해서 봐서 진행할 예정이라서 사실 은장과 금장 관계는 올해 말이나 내년쯤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금장은 말이죠. 금장은 프로그램이 정부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 프로그램이 중도를 이상의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면 정부 프로그램 저희가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포상제 호텔의 뜸이다. 사업활동이나 학술활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진행한 프로그램입니다. 2기는 언제 시작할까요? 2기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5월 말에서 6월 초에 진행하고 3개월이 끝나요. 3개월이 끝나면 네, 수가. 네, 그래서 이제 그 날짜는 다시 한번 측정을 저희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7월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고, 사실 만약에 이제 학사 일정상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보충도 진행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출석 리스트 잡는 학교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동결 처리 공문을 또 보내게 돼 있어요. 저희 쪽 입장에. 저희 수원성은 7월에 하는 경우 있어서는 또 계속 동결 처리를 1대1로 다 보냈어요. 학생 이름대로 다. 그래서 다 동결 처리 받고서 진행할 수 있었는데 아마 그거는 운영위를 다시 해서 재분고가 날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공휴일에 간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누구나 다 모르는 분위기에 중간고사 비밀고사 휩쓸리지 않는 그런 갈 수 있도록 또 준비할 예정입니다. 왜 굳이 7월이냐면 원래는 의도가 1기와 2기를 같이 하기 위해서 상황을 또 같이 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제 그거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장된 일정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또 궁금한 네. 개별적으로 심사 치고는 다음에 한 달 정도 걸리는 택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그 사이트에서 내가 이게 통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아, 네, 좋은 지적입니다. 보통은 저희가 이 포상의 승인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게 되면 포상 심사자가 포상 담당관에게 연락하게 되어 있어요. 포상 담당관에게 만약에 이제 유보나 반려사안이 있게 되면 반드시 포상 담당한테 얘기해서 유보와 반려를 하게 되어 있지 자기 마음대로 유보 반려를 때리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상통합식은 얘기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상 담당한테 연락한다. 9주 안에 연락한다. 그럼 이거는 유보 아니면 반려. 근데 그렇게 9주 안에 연락이 없다. 그건 승인이니까 생각합니다. 그 확인은 어떻게 되냐? 포상 담당관이거나 포상 승인이 떨어지면 그 학생 메일로 전송이 돼요. 축하합니다. 포상 승인 되셨습니다. 축하 메시지가 갑니다. 하는데 이게 없다. 그러면 이제 포상 담당한테 연락하면 돼요. 포상 담당관이 그러면 해당하는 포상
총회 감독관한테 연락하게 되세요. 강성 관사님. 연락하게 되면 좀만 기다려봐. 심사 중이다. 이런 게 얘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유보나 반려해야 될 얘기를 할 거예요. 중간자 입장에서. 심사관이 그분한테 얘기하시거든요. 유보나 반려해야 될 얘기를 포상 담당한 보통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민망하면 총회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필터링을 충분히 우리가 준비한다는 거, 그리고 필터링 할 때 여러분 학부모총에서도 거들어 주셔야 한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창동 연구학에서도 첫이긴 하지만 대단히 많은 숫자의 졸업생들을 수상자들을 배출해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작년에 제가 5군데를 같이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 5군데에서 나온 거예요. 딴 데서 안 나오고. 이를테면 뭐 송원교회 뭐 아니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영락교회 이런 데서 나오지 않았어요. 5군데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 수상자. 결국은 지역 밀착형 교회들이 해내더라고요. 큰 도시의 도시 공동형 교회, 중앙에 막 다 들어와 예배들이 흩어지는 그런 교회보다는 지역 밀착형 교회가 이걸 결국 해내더라고요. 허성제. 그래서 그 교회가 공적 교회, 공공성을 가진 교회다. 이런 걸 드러내는 교회더라고요. 네, 또 궁금한 점 있습니까? 자, 없으시다면 은장은 네. 기간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동장이요? 은장. 은장. 은장은 이제 동장을 수상한 사람들, 네. 동장을 수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6개월 하고 2박 3일 2번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 중간고사, 개발고사 낀다고 가름해서 그것도 8개월 걸리고 있어요. 8개월. 저희도 은장을 그렇게 뭐 20명씩 배출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저희도 12월에 한번 출발시키고 3월에 한번 출발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12월 1, 2, 3월에 2 이런 식으로 출발시키는 상황이죠. 추가로 뭐 또 하는 건 없고요. 네, 그 아이가 포상을 받을 때까지 이 비용 내에서 다 처리하게 됩니다. 반려를 받든 안 받든 이 비용 내에서 아이가 다 받을 수 있어요. 당연연대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게 만들잖아요. 네. 우리는 이 공사를 다른 걸 하고 싶다는 그것도 수정이 가능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포상활동 담당자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활동을 지도해준 지도 교사가 포상제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어야 하고 그 선생님이 그 아이의 기록을 원래 봐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맞춤법이라는 정상 봐주고 나중에 그 아이도 평가서를 써줘야 돼요. 이 아이가 24회를 했는데 24회를 하는 동안에 지각과 결석 상황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마나 성취감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코멘트하게 되어 있어요. 지도자가. 근데 그거를 만약에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목동 쪽에서는 다른 걸 많이 하길 원하시더라고요. 뭐 테니스를 하는 친구도 수영을 하는 친구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 각각 딱 코치를 바로 딱 잡으셔야 돼요. 전담해서 그걸 써주고 관리를 코치를 잡아야지만 이해 가능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은장 때 해도 상관없고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일단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은장 때 세부적으로 이렇게 발라서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다른 거 쓰기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다만 조금 불편하다. 그렇다면 방법은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공사가 저희가 이제 왜 할일관리 잡아주면 할일관리는 정식으로 공사 인증이 난 공사라서 가능해요. 근데 이제 사실 여기 포상제에서 나타나는 봉사활동은 중요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포상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인증이 되는 1365에 그 봉사명이 올라가지 않은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배식 봉사를 1시간 주구장창 해도 그것도 인정이 될 수는 있지만 봉사 실적은 안 나간다는 거예요. 봉사 실적. 이런 에러가 좀 있죠. 근데 이제 한국적 상황에 봉사 실적까지 주면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살펴요. 네, 아이고 가감 없이 제가 또 언제 언제 수원에서 오겠습니다. 가감 없이. 네. 네. 아니요. 그렇죠. 그 캘리그라피를 신청한 친구들은 같이 하죠. 왜냐면 자기 개발은 2가지니까 나눠 포토샵을 신청하는 친구가 3명이고 캘리그라피가 20명이다. 그다음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캘리그라피가 3명이고 포토샵이 20명이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줄넘기는 다 같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숫자는 좀 가감이 있겠어요. 근데 뭐 너무 적거나 너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내 자녀가 너무 해서 막 한 전체 부정합계 100개 이건 안 돼요. 한 시간 동안 여성이 해야 할 거를 심사관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줄넘기를 학습하거든요. 대부분. 줄넘기가 용이하고 진짜 체력에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줄넘기를 강조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굉장히 성공합니다. 네, 하는데 자기 조원들 4명, 그 4명하고만 캠프하는 거예요. 4명이 다 성공. 그 조원들은 또 학생들이 정한 식대로 저희가 위임합니다. 저희가 임의로 야 너 가나다라니까 너 강씨, 김씨 너희를 반줘야 이렇게 가지 않고 자기네들이 조원들 선정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조원들 선정하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또 그런 그거 가능하죠. 네, 물론 가능하죠. 그래서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게 1기, 자기 친구가, 자기는 나이가 돼서 1기 참석할 수 있지만 자기 친구들은 2기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사업활동을 같이 하니까 같은 조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1기 때 수업 같이 못 받아도 2기 때만 오게 되면 사업활동 같은 조로 움직일 수 있다. 혹시 강사분들은 결정이 되었나요? 감사분들은 지금 지정됐습니다. 지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업도 되었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어려워서 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도 강사분들은 이제 자기 부모만 안 됩니다. 부모라 하더라도 크로스는 상관없습니다. 크로스라고 하는 건 자기 수업이 안 들어오고 다른 수업이 들어오고 포토샵 선생님이 자기 아이가 이제 동작을 한다. 그럼 포토샵 수업으로 들어오는 텔레그램으로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되네요. 포토샵을 할 경우에는 여기 네. 개인 유튜브 지참인데 네. 꼭 갖고 가야 됩니다. 원래는 반드시 이거든요. 원래는 반드시인데 그거 이제 차후에 계속 상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반드시입니다. 네, 차후 상의. 사진을 보면 활동자를 디지털 카메라로 찍는다고 해요. 그럼 디지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이거 디지털 카메라 이걸 꼭 설명을 드리겠어요. 호상시 홈페이지 자체가 너무 이 서버가 작아가지고 매년마다 고생이 뭐냐면 디카 이게 파일 이게 고용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고화질 때문에 막 여학생들은 막 머리다 이렇게 막 산발로 해서 찍거나 아니 막 이렇게 찍거나 막 이렇게 해서 도저히 이게 판단이 안 돼. 얘가 누군지 도대체. 이렇게 해서 디카를 했는데 요즘 어떻게 해야 되면 그냥 핸드폰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핸드폰 카메라로 개인샷 찍고 전체샷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체 카톡방에 올려요. 그럼 그 아이가 자기 얼굴 찍힌 거를 이제 올릴 수 있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죠. 원래 이게 그걸 말이죠. 영국은요. 영국에서 하는 거는 인터넷으로 안 해요. 영국은 인터넷 인프라가 발달돼서 뿐더러 영국은 수기로 작성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손으로 쓰는 사진 첨부. 걔네들 정직한 친구들이어서 그냥 그걸 그대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확실히.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소위 말하는 가라가 많아가지고 인터넷으로 이걸 정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인프라는 우리나라. 인터넷 인프라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정형국으로 빨리 승격이 됐어요. 인터넷 인프라를 갖춘 데가 단 한 곳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규격화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서 우리나라를 모델로 삼았어요. 영국 황실에서. 그래서 정형화 승격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이만큼 정말 국가주도의 인프라를 갖췄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네, 또 궁금한 사람 있으시죠? 네. 근처에 앉았어요. 네, 맞아요. 네, 이거는 여러분 좋은 질문입니다. 참가 학생의 학교 학년반 이거 애매하죠. 이건 여러분 작년 거 있습니다. 작년 2014년 학교 학년반 쓰시면 돼요. 학교 학년반. 새로운 거 잘 안 되잖아 아직은. 그거는 저희가 따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다시 교정을 해서
학생이 그 중하위권 같으면은 네네네. 뭐 확실하게 또 보일 수 있는 뭐 커리어로 네.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상위권 학생한테는 네. 어떻게 적용하나요? 상위권 학생도 사실은 제가 설명을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또 강요를 그러니까 자, 부각을 스포트라이트에서 주면 여기 때문에 많이 또 내려가 돼서 할까봐 걱정스러워서 거기를 많이 설명 안 했는데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입학사정관을 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중성인권 대학들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그 대학들은 반드시 면접을 봅니다. 이상대에서도. 반드시 면접을 보고 그 면접 때 학생 기록부에 뭐가 찍혔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저도 고등부전도사로 오랜 기간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입학사정관제들 때문에. 입학사정관제 때 강남애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을 전부 다 하나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준비해요. 그걸 했다고 막 우기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자신감과 내가 그 학과를 얼마만큼 준비했느냐를 잘 피력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상위권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갈팡질팡하다가 저희 쪽에 많이 넘어왔어요. 실제로 잘하는 곳을 수소문 하다가 강남에 있는 애들이 저희 쪽에 많이 넘어왔어요. 그 아이들은 이를테면 그 강남 성북고에 다니는 애들 중에서도 상위권 그룹 애들 말고 중하위권 애들이 내신 때문에 어차피 불이익을 받는 애들이 이걸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데에 가겠다 하고 하는 소신 지원 있는 애들이 저희 쪽으로 많이 당겨와서 받고 자기의 전화를 좀 많이 갔어요. 근데 제가 그 사례를 구구절절하게 다 읽지 않은 이유는 그게 딱 여러분 뇌리에 붙여질까봐 그래서 이게 정말 입시사교육의 새로운 대안이 된다는 어떤 의식을 줄까봐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성취포상제 팀에 전화를 문의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입시사교육과 전혀 무관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요. 여성가족부에 연락을 해보잖아요. 포상제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물어보면은 우리는 입시사교육과 무관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요. 왜냐하면 입시사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원 의도가. 하지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왜? 교수님들한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자녀들 언젠가 여러분 입학사정관제로 인해서 어쨌든 교수님들 앞에 설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때 반드시 얘기해 주세요. 자기가 그 학과를 왜 가야 되는지 강렬하게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2, 3분 안에 조명할 수도 얘기해야 돼요. 대부분 교수님들이 정말 의미 없는 질문들을 많이 던져요. 강압적인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너무 휘말리지 말고 그냥 내 인생을 내가 저렇게 얘기하면 좋은 성적과 의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많이 보완했었어요. 또 궁금하신 점? 네, 꼭 여러분 잘 오셨다는 얘기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뭐 한국 청소년 진흥센터 뭐 이런 데 갈 수도 있고 뭐 청동이든 갈 수도 있는데 그거하고 여러분 젊은 관광교육에 오셔서 청포도의 첫 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닌데 정말 잘 선택하셨다는 걸 말씀드리시고 저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친구들이나 누구를 추천해도 아깝지가 않다 설명해 드리고 싶고 입시사교육 대학으로 가자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학생들의 성취감을 높이고 가치감을 심어주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걸 제가 재차 강조하면서 전체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면 이 2페이지 보시면 부번 설명의 이후 접수 방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 신청서는 오늘 굳이 안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녀와 충분히 상의해보시고 또 비용도 약간 만만치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뭐 다 사업좀 있으시죠? 그러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 자녀와 충분히 상의를 해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는 2월 7일까지 저희가 상시 접수를 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그 아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포상 담당관 선생님들 계신데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저희 청소년부 교사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 분이 약간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오셨는데 이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8시간 세미나를 마친 뒤 저와 함께 스파르타식의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왜 하느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걸 누굴 위해서 할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안 하면 편합니다. 하지만 왜 하느냐?
여러분들의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 청소년부가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신청서 내실 분 저 뒤에 바구니에 내주시면 되고 2월 7일까지 접수 상시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중계동에도 하는 교회가 하나 있죠. 네, 중계동 수주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